1920년 10월 29일 경북 칠곡군에서 태어난 신현학은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광복 후 대구대학에서 3년간 교편을 잡았으나 국무총리 장택상의 권유에 의해 1951년 상공부 공업국 공정과장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2월 19일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에는 신현학 씨, 그리고 경제과학 심의회의 상임위원을 거쳐 1975년 보건사회부 장관에 임명된다. 경제과학위원회에 있을 때 내가 비서관이니까 공화당 당사에 내가 모시고 갔는데 청와대 국무총리실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 끝나시자 바꿔드렸더니 차를 타시면서 내한테 보건사회부 장관을 맡으시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신현학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은 바로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이었다.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4차 계획부터는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 분야,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보건, 복지 이런 쪽까지도 포함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식으로 한 첫 번째 계획이 4차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보사부하고도 5개년 계획 작업하는데 바로 연결이 되었고. 보사행정이라는 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정을 하는 그 사법 행정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보호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신현학은 우선 대한민국보다 앞서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한번 댁에 찾아갈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책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셔서 그 무슨 책이냐 했더니 의료보험 관계 책이다 했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독일 이런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의료보험 제도 이런 것들 샅샅이 연구만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거를 뭐 본질을 다 꿰뚫어 볼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보험에 관한 한 신현학 장관이 가장 전문가다 이런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거의 뭐 의료보험에 미쳐 살았다고 그래요. 또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일본에 실무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일본이 그 도입한 지 몇십 년 되지만도 그 새로 정책하는 과정에서 매년 그 관련 법을 고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런 관계 자료를 이렇게 한 보따리를 얻어 가지고 왔는데 이걸 실무자한테 가져온 사람 보고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당신이 직접 모든 걸 다 직접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정리가 이제 되신 것이죠. 그리고 1976년 9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 시의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하지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다. 그 당시에 우리 경제 수준에 봤을 때 본격적으로 의료보험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모자라가지고 생기는 문제. 우리는 난 튼튼한데 보험료만 내고 말이지 병도 안 걸리면 아무런 혜택도 안 받는데 그럼 병 안 걸리고 지내가면은 보험료 낸 거 좀 돌려받을 수 없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의료보험을 하면 결국 본인 부담과 그다음에 직장인 사람들은 이제 직장이 반을 부담해줘야 되는데 기업인들 입장에서 뭐 이거 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신현학에겐 확고한 신념이 있었고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국무회의 갔다 오시더니 저에게 사표를 쓰라고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남덕우 부총리하고 경제팀에 있는 몇 분들이 반대를 하신다. 국민에게 약속을 했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이 사항을 경제부총리 국무위원 몇 분들이 반대한다고 시행을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반대에 대해서는 그만큼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한다 하는 쪽으로 했죠. 그래서 우선 사표를 다 준비를 해놨더니 한 두세 시간 후에 남덕우 부총리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 지원을 하겠다. 경제부총리 남덕우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강요들 사이에서 워낙 찬반 여론이 뜨거웠던 터라 결국 신현학은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하기에 이른다.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브리핑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천천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해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박 대통령께서 신현학 보사부 쪽의 안을 채택하는 걸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시행하게 된 걸로. 박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료보험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관계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우선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단계별 시행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보험부터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지역을 보험을 하는 걸 하고 이제 이걸 좀 통합한다. 하긴 하되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순차적으로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500인 이상의 기업서부터 시작을 하고 점점 뭐 300인 이상, 200인 이상, 100인 이상 뭐 하다가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가 됐을 거예요. 그때 통과 안 됐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의료보험제도 들어올 수가 없고 미국도 한국 의료보험 참 부러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냈다는 것은 신총리 아니면 못할 일이고 또 신총리를 믿는 대통령 아니면 안 됐을 겁니다. 신현학은 국민복지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화에도 힘을 쏟았다. 1970년 말 대한민국 경제는 중동 진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로 인해 여유 자금이 조성됐지만 투자, 소비, 물자 수급 및 물가 부문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산하는 쪽에는 돈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을 몰아주다가 보니까 정책 자금 여기에 돌아갈 여유가 없고 그렇다고 요새처럼 수입이 개방돼서 해외 물건이 들어오냐 하면은 그때는 수출은 했지만도 국내 시장에 수입 들어오면은 경쟁에서 이길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수입을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특별 단속을 벌였지만 부작용이 속출했다.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10% 안정시킨다 해가지고 정부의 허가받지 않고는 물건값을 못 올리게 그렇게 중요한 생필품부터 해서 좀 더 묶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물건을 못 사고 뒷거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었어요. 대충 그때 상황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8년 12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임명된 신현학에게 주어진 임무 역시 정책 개선을 통한 경제 정상화였다. 부총리로 임명된 직후 신현학은 당시 기획차관보 강경식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운영 방식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안정화 전략을 준비하고
이듬해 1월 대통령께 보고한다. 그때까지 정부 주도로 중화공업 중심으로 경제로 운영하던 것을 정부 주도가 아니고 성장 위주가 아니고 물가 안정 위주로 중화공업은 축소 조정하거나 늦췄으면 늦추는 쪽으로 그리고 수입을 억제했는데 수입을 열고 경쟁을 시키고 이 정부가 하던 것은 민간한테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바꾸고 이렇게 경제 운영 방식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원의 안정화 전략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땅찮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도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은 경제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세계에서 모범적이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자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경제기관 친구들이 저거 지정신이냐 하는 생각을부터 가지시게 된 겁니다. 이해와 설득이 필요했다. 신현학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안정화 시책에 관한 홍보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저희들이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하는 걸 해서 그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확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제기획 사이드의 아르마리로 각 언론사에 있는 논설위원들이라든가 또 글 쓰는 교수라든가 이런 양반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어요. 언론, 학계, 경제계 각 분야로 부총리가 직접 대화와 설득으로서 이 안정화 시책에 대한 기본 틀의 정신을 주입시키고 사장단은 부총리가 맡고 그런 편집국장은 차관이 맡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언론계가 한 26개사 정도 됩니다.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총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서 칼럼이라든가 사설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문제 때 바꿔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에 대한 그런 쪽의 그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까지는 자신이 있었는데 난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할 단계에 이릅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의 안정화 시책을 검증하기에 이른다. 3월 중순에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는 신현학 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기획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여를 안 시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김만재 KDI 원장, 신병현 한국은행 총재, 장덕진 경제학 심의회 그 세 분한테 한 달 전에 얼마 스페셜 오더를 내린 겁니다. 우리 경제가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데 서로 간에 일체일락 비밀로 하고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세 분 기관에서 따로따로 보고한 내용이 교수 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것이 대동소이였어요. 뭔가 하면은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기획 한 것처럼 바꿔야 된다는 쪽으로 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3월 말에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데 그때는 경제기획원도 참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이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서 나온 것이 4.17 안정화 시책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신현학은 1979년 4월 17일 경제안정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 자율화와 통화량을 줄이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없앴습니다. 물가는 흐르는 대로 둬야 된다는 그런 시장 경제 논리에서 그랬고 수입 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을 했다 하는 것이 안정화 시책의 주요 골자인데 이러한 안정화 시책은 시행 즉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1980년대 중반 물가 안정과 함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성장 가도를 걷기 시작했다. 안정화 시책 내용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김재희, 김기한 박사들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정이어서 경제개혁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550에서는 안정화 시책 방향을 그대로 실천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앞장을 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가 안정해서 한자리 물가, 그리고 세제개혁, 정부가 주도하던 걸 전부 다 공정거래법 만들어가지고 경쟁 촉진하는 식으로 가져가고 물가 규제하던 걸 풀고 통화량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그냥 말로 시장 경제 쪽으로 바뀌는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